UPU하고 APPU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서는 뭐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44쪽에 3번 할 차례죠. 국제우편법규. 이게 다 이제 법하고 관련된 뭐 법령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 조약 이런 게 나오죠. 조약. 일단은 뭐 국내 법규. 이건 어차피 뭐 우편 사업에 관련된 어떻게 된다. 우편 사업에 뭐 다 관련된 법규니까 어차피 이건 뭐 국내 우편이나 국제 우편이나 이런 거 봐봐.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이런 거는 뭐 국내 우편이나 국제 우편이나 어떻게 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그죠? 다음 뭐 2번에 국제우편 규정, 다음 뭐 4번에 국제특급우편 취급 규칙, 다음 뭐 기타 관세법 시행령, 우편물 통관 관련 법령, 기타 수출입 규제 검증에 관한 법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우편에 적용되는 여러 법령이 있단 말인데 이 내용은 일단 법령적인 부분은 뒤쪽에 우리가 법령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좀 외워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다 외울 생각은 하지 말고요. 지금은 어차피 뭐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니까 일단은 UPU 조약이 있고 APPU 조약이 있죠. 되겠죠? 자, UPU 조약은 어차피 UPU가 뭐의 줄임말입니까? 만국우편연합의 줄임말이 UPU죠. 그러니까 자, 가장 어떻게 보면 뭐 기본적이면서도 상위의 개념이 뭐겠습니까? 만국우편연합 헌장이 있겠죠. 우리가 여기 가입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헌장이란 건 이 단체의 기본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이 헌장을 따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뭐가 있다? 만국우편연합 총칙 세 번째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다음 뭐 우편지급 업무 약정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이런 게 이제 다 뭐에 관련된 거다? UPU에 관련된 UPU 조약. 여러분들 조약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차피 국가 간의 우편 업무니까 조약이 뜻이 뭐라?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약이 나오는 순간, 조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순간 뭘 생각하자? 국제우편. 국제우편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 간에, 나라 간에 우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국제우편이죠. 그러니까 조약은 당연히 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국제우편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약 나오면 국제우편 이렇게 쉽게 따라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따로 외울 건 없고요. 다음에 뭐 또 비협에 보면 뭐가 있다? 뭐 소포우표 규칙 및 최종 의정서 다음 뭐 우편 지급 업무 약정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뭐다? UPU 관련 조약이 있다는 거. 조약이 어차피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된다? UPU에 해당된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에 지금 저 APPU는 뭐 특별히 뭐라고? 뭐 이렇게 조약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이거 일단 놔두시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세 번째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사실 뭐 우리 시험은 외우면 되는데 이게 뜻이 뭔지를 좀 아시면 그래도 공부하기 편할까 싶어요. 뭐가 있다?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다자간 양자 이 뜻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편해요. 다자간 양자 이게 뭔가? 요즘에 그 또 박근혜 대통령이 G20, G20 회의에 가가지고 막 외교를, 세일즈 외교를 잘 펼치고 왔죠. G20이 몇 명이 모였습니까? 20개국의 국가, 그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저 국가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죠. 20명이면 혼자입니까? 다자입니까? 다자. 이 다자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소리예요. 다자 간 협정이 뭐겠어? 여러 국가가 많은 거야. 여러 국가가.
여러 국가가 뭐 하는 거? 국제 우편에 관련돼서 뭐 한 거야? 서로 조약을 맺은 거. 이게 무슨 협정? 다자 간 협정. 그다음 양자는 뭐야? 양자. 몇 명? 2명. 근데 이게 다 다자 간 협정이건 양자 협정이건 어차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야. 이것도 다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여러분들 여기 보면 표현이 뭐 의정서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이게 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땐 다 어디에 해당된다?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다 조약. 그래서 나오잖아요. 국제특급 우편, EMS. 이걸 하려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되죠. 다른 나라에 물건을 보내야 되죠. 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 물건을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니? 국가 간의 약속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여러 명이 협정 맺었으면 다자간 협정. 다음 우리나라와 뭐 일본이 협정을 맺었으면 무슨 협정? 양자간 협정. 이게 다자, 양자 그게 이 뜻입니다. 다른 뜻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체결하고 뭐 하게 된다? MOU를 체결하죠. MOU. 양해 각서. 서로 뭐 하겠다? 이런 내용을 뭐 하겠다? 서로 지키겠다. 양해 각서, MOU. 양자간 협정, 다자간 협정을 맺으면 당연히 MOU를 서로 교환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룰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국제 우편 업무가 이루어진다. 일단 이렇게 일단 한번 정리는 해 두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쪽이 뭐 한 문제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41쪽에 기출문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었죠. 이제 4번이 이제 맞는 말이잖아. 국제특급 우편 EMS의 교환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해당 국가 그러면 양자가 되는 거고요. 해당 국가들 그러면 뭐가 된다? 다자가 되는 거겠죠. 다자와 양자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막 디테일하게 무슨 뭐 조약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안 외워도 되고요. 일단 굵직굵직한 내용으로 어떻게 된다? 접근을 해주시면 우리 시험은 어지간하게 다 어떻게 된다? 답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좀 봐두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45쪽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또 종류 나오죠. 국내 우편물이건 국제 우편물이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뭐 딸딸딸딸딸 이렇게 다 외우지는 마시고요. 아, 이런 종류가 있구나. 일단 눈으로만 한번 이제 스킵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정리합시다. 지금 다 외우는 거는 이거는 욕심입니다. 자, 종류 몇 줄 치세요.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몇 가지? 3가지.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이제 이 특급 우편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체국 EMS가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특급 우편물 이쪽은 또 이제 EMS가 어떻게 보면 우체국 주력 상품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얘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품들을 출제를 잘 하거든요. 좀 자세하게 봐주면 되는 거고. 되겠지? 자, 뭐가 있다? 통상 우편물. 우리가 앞에서 국내 우편에서도 열심히 했던 뭡니까? 일반적인 서신을 뜻하는 거죠. 서신, 편지 이런 거. 자, 나오죠. 뭐 의사 전달 통신을 목적으로 서신을 보통 취급, 교환. 대체로 몇 킬로? 2kg 이하. 2kg 이하. 2kg 이하. 자, 나오죠. 만국 우편협약 12조 규정에 따라 통상 우편물은 자, 뭐에 따라 분류한다? 취급 속도나 내용물. 속도가 빠르고 느린 거. 다음 내용물의 성격이 어떠한가? 이걸로 뭐합니까? 분류를 한다. 되겠죠? 이를 각 국가의 우정당국은 우체국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발송 우편물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 속도를 어떻게 할지, 내용물을 어떻게 할지, 이거는 각 국가별로 정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정과 다른 나라 규정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나오죠. 취급 속도에 따라서 뭘로 간다? 우선 취급. 이거 빨리 보내겠죠. 빠른 거죠. 비우선 취급. 천천히 가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지 않다?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된다고? 우리나라도 시시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학생들을 뭐 합니까? 낚는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지 않다고? 우선 취급하고 비우선 취급 우편물하고 뭐 한다? 굳이 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통상 우편물에서. 되겠죠? 통상 우편물에서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지 않다? 우선 취급과 비우선 취급을 뭐 하고 있지 않다? 구분하고 있지 않다. 되겠죠? 근데 선지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통상 우편물에서 우선 취급과 비우선 취급을 구분하고 있다. 그렇듯한 말이죠. 왠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하고 있지 않다? 취급하고 있지 않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취급하고 있지 않다만 아시면 돼요. 우선하고 비우선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된다.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얘들 다 통상이니까 얼마야? 2kg 이내고요. 우선은 당연히 뭐합니까? 빠르게 보내는 거죠. 비우선은 어떻게 된다? 늦게 보내니까 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왜 구분하지 않는가? 빠르게 보내는 건 뭐가 있습니까? 국제 특급 우편 EMS가 있죠. 그럼 괜히 구분해버리면 EMS가 어떻게 된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따로 뭐한다?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보면 나오죠. 아까 전에는 속도에 따라 구분했죠. 속도. 자, 속도에 따라서 구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선, 비우선. 되겠죠? 다음 뭐가 있습니까? 내용물 근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만 실시하고 있다? 내용물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가 있다? 서장. 편지야, 편지. 뭐 소형 포장물 얼마? 2kg. 인쇄물 5kg.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7kg. 우편 자루배달. 자루배달. 이거 우리 아까 전에 국내 우편 서비스 할 때 우편 부가용 뭐 있었죠? 자루배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최저 10에서 최고 30. 다음 항공서간, 우편 엽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상 우편물에서 뭐만 구분하고 있다? 내용물만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취급 속도는 어떻게 된다? 구분하고 있지 않다. 되겠죠? 일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만 구분하고 있다? 내용물에 따라서만 구분하고 있다. 취급 속도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뭐다? 소포. 소포. 자, 소포는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나라 국내 우편 서비스에서 소포는 중량 한계가 30kg이었고요. 딱 XYG 합이 160cm 이내. 어느 한쪽이 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기억나시죠? 자, 나오죠?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 간에 교환되는 소포. 국제소포는 뭐라고? 모두 기록 취급. 모두 기록 취급. 확실히 뭐가 남는다? 근거가 남는단 말이죠. 되겠죠? 다음에 항공소포와 무슨 소포? 배소포, 선박소포. 항공이 당연히 빠르겠죠? 선박은 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되겠죠? 자, 넘어가세요.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EMS. EMS. 특급. 특급. 국내 특급도 있고 국제 특급도 있죠. 특급 붙으면 빠릅니다. 특급 붙으면 빠릅니다. 근데 별로 빠르지가 않더라고. 별로 빠르지가 않더라고. 자,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뭐 이게 조항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고요. 나오죠? 국가 간 표준 다자 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에 근거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EMS가 이루어진다. 되겠죠? 가장 신속하죠. 가장 신속. 가장 신속. 되겠지? EMS를 이용하여 교환된 우편물을 국제특급 우편물.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되겠죠? 통신문, 서류, 상품 또는 물품을 최단 시간 내에 수집, 발송, 배달하는 우편 업무. 우편 업무. 그러니까 국제특급 우편, EMS. 이건 뭐야? 빠른 거야, 빠른 거. 빠른 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와이프가 서류 보낼 때 서류 보냈어요. 서류. 나오죠? 서류용 특급 우편물. 뭐가 필요 없는 거? 이게 다른 나라 나가지. 다른 나라 나가면 뭐가 필요하노? 세관 검사가 필요하죠. 이게 국내랑 다른 거죠.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건 뭐가 필요하다? 세관 통과가 돼야 되죠. 세관. 되겠죠? 혹시라도 뭐 이렇게 불순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세관 검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서류용 특급 우편물은 뭐가 필요 없다? 세관 검사가 필요 없는, 나오죠? 편지, 인쇄물, 각종 서류. 다음에 얘는 뭐야? 서류니까 뭘 이용한다고? 서류용 주소 기표지를 사용한다. 이게 저 보내는 양식이 보면 달라요. 이렇게 적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류용이 있고 비서류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서류니까 서류용으로 보내고, 밑에 비서류는 비서류니까 비서류에다 적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 뭐 보내는 사람 영어로 다 적어야 되고요, 받는 사람 영어로 주소 다 적어야 되고요, 뭐 다 적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탁 붙여놓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딱 받아놓는다? 택배랑 비슷해요. 택배는 한글로 적으면 되지만 얘들은 뭘로 적어야 된다? 영어로 다 적어줘요. 영어로. 그럼 이제 우체국 직원이 그걸 어떻게 된다고? 내 소포, 그거 뭡니까? 보통 서류 봉투 이거 있죠? 1호 봉투, A4 사이즈 봉투, 그거다가 탁 위에다 붙이고 얼마입니다 하면 딱 계산하고,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날아가는 거죠. 자,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비서류용 특급 우편. 나오지? 무슨 검사를 거친다? 세관 검사를 거친다. 되겠죠? 뭐 상품 견본, 물품 등의 내용품을 발송, 비서류용 주소 기표지. 그러니까 서류는 서류용이고 비서류는 비서류용이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그 캐나다에 가 있는, 지금도 캐나다 가 있는데, 그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그 내가 야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주, 술? 야, 술도 붙일 수 있나? 여러분들 술이나 담배는요, 이게 다 관세가 부과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은 붙일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특히 물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뭘로, 뭐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의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가 또 오래 전이야. 그때는 EMS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기억, 아직도 나는 게 국제 소포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캐나다에 붙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주 그러면 제일 만만한 소리잖아요. 근데 캐나다 가니까 캐나다 소주를 판대. 근데 우리 국내보다 엄청 비싸게 팔고요. 왜냐, 걔들도 수입해서 관세 같은 거 붙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걔가 이제 사 먹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 마음대로 못 사 먹으니까 야, 소주 좀 붙여봐라 그러면서, 야, 붙여도 되나? 그러니까 그냥 붙이면 온다 이러길래 속는셈 치고 그냥 붙여줬거든요. 얼마 뒤에 이제 전화 왔는데, 뭐 한 달 정도, 뭐 올해, 그러니까 배로 가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보통. 전화 왔는데 왔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알았다 이러면서.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술이나 담배는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는 이게 다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좀, 원래는 이제 지금은 되게 좀 까다롭게 이렇게 보는데, 그 시절에는 이제 보내줘도 가더라고. 보내줘도. 나는 공부하다가 올 줄 알았더만 계속 눌러 살대 지금. 참 속편한 친구야. 참 속편한 친구야.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캐나다에서 뭐 하는데? 그냥 있는데. 이러면서. 영주권은 진작에 나왔고 시민권 또 받으라고 했었는데, 시민권은 지가 뭐 아직 뭐 대한민국에 미련이 있는 거 아직 뭐 안 받고 있더라고요. 버티고 있더라고. 미치고 받지 왜 안 받아 미친거. 그래가지고 그 어떤 캐나다 집에서 그거 뭐야 홈스테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집에서 뭐 하는데 집주인하고 얘기하는데 집주인 몇 살인데 할맨데 이러면서. 근데 캐나다가 그런 건 되게 좋대요. 풍경이, 자연환경이요, 그냥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그냥 있어도요, 뭐 그래 좋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한번 친구 한번 보러 가볼까 싶네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거 나오죠. 네 번째, 기타 운송편 나오지? 운송편, 운송 뭘로 옮기는가? 항공, 에어메일. 선편, 배죠, 배, 서피스 메일 또는 SAL, 서피스
에어리프트드 메일. 이게 이제 혼용된 거죠, 혼용. 섞인 거. 자, 나오죠. 서피스 메일은 수륙용 우편물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송 및 도착되는 우편물은 항공로 외에는 선로로 의한 운송. 선로가 기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뭘로? 선로는 배죠. 배. 배만 있으므로 뭐 한다고? 선편 우편물로 표현하고 있다. 선편. 배. 서피스 배. 되겠죠? 다음 SAL은 뭐라고요? 선편과 항공편의 뭐라고? 중간 형태. 혼용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혼용. 우편물 발송국가 및 도착국가 내에서는 수륙, 육로, 철도, 선박 취급하고 양 국가 간에는 뭘로? 항공.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물건 보낼 때는 비행기로 실어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도착지로 갈 때는 뭐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수륙이니까 비행기는 참 안 되죠. 수륙이니까 육로나 철도나 선박. 그러니까 먼 거리는 뭘로 가고 항공기로 가고 국내에서는 뭘로 가고 배나 뭐 철도로 가는 거. 섞인 거. 이걸 왜 하는가? 항공편은 비싸. 선편은 싼데 오래 걸려. 그래서 뭐합니까? 두 개를 섞어서 어떻게 된다고? 좀 기간을 뭐 해보자. 단축시켜 보자. 되겠죠? 자, 나오잖아. 미국의 경우 선편 배로 가면 며칠? 2달 걸리네. 그러니까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아무리 늦어도 2달이면 간단 말이죠. 근데 보통 1달이면 갑니다. 보통 1달이면. 대신에 SAL은 얼마? 20일. 상당히 빨리 가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뭘로? 소포 우편물에 한해서 뭐를 실시하고 있다? SAL을 실시하고 있다. 소포만 뭐하고 있다? SAL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국제 우편물 내용, 종류 뭐 앞에서 보다시피 통상우편, 소포우편, 국제특급 EMS. 가장 중요한 건 EMS고요. 이것도 국내 우편과 마찬가지로 종류하고 뭐 분류 기준. 아까 전에 그 통상우편 있었죠. 통상우편. 분류 기준, 취급 속도, 내용물의 성격. 우리는 취급 속도 갖고는 뭐한다? 구분하지 않고요. 내용물의 성격에 따라서만 구분하고 있다. 일단 요게 그래도 가장 문제를 만들기에 좋은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봐두시고, 다음에 요즘 밀고 있는 주력 상품은 뭐라고요? 국제특급 우편 EMS라는 거. 되겠죠? 다음 EMS도 두 가지가 있었죠. 서류용이 있었고 비서류용이 있었고, 서류용은 세관 검사가 필요 없는 거고요. 비서류용은 세관 검사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5번째. 우편 금지 제품. 금지 제품. 못 보내는 거예요. 못 보내는 거. 이것도 국내 우편에서도 금지가 있었죠. 국제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금지가 있겠지. 근데 국제가 좀 더 엄격합니다. 이거 만약에 뭐 비행기나 배에 싣고 가다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 난리 나죠. 다음 뭐 다른 나라에 무슨 뭐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거 바이러스를 옮긴다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엄격한 체계로 뭐 한다?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오죠. 뭐 우편금 제품, 국제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 우편금 제품은 나오죠. 물품 자체의 성질상 취급하는 직원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편 설비나 다른 우편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어 이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나라의 통상 정책, 행정상, 사회적, 문화적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의한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뭐 고기를 다 먹잖아요. 근데 뭐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잘 안 먹고 힌두교는 소고기를 안 먹죠. 근데 그런 나라에다가 뭐 돼지고기, 소고기 막 수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수출은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뭐라고? 그 나라의 뭐와 관련된 거? 그 나라의 통상 정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거. 요런 건 어떻게 된다고? 우편 금제품으로 분류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국가 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교류가 이루어져야겠죠. 되겠지? 우리가 뭐 개고기 먹는다고 개고기 수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고려하자는 거. 다른 내용 아니고. 자, 그래서 밑에 나오죠. 우편 금지 제품 뭐 있는가 보자. 자, UPU. 모든 우편물에 아래 물품을 넣는 것을 금지한다. 마약 당연히 안 되죠. 뭐 향정신성 이것도 당연히 뭐 마약의 일종이죠. 다음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넣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나오지 배달 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거 당연히 보내면 안 되겠죠. 되겠죠. 다음 내용물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 우편 장비 또는 제3자의 자산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건 당연히 보내면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된단 말이죠. 다음 나오지 뭐 안 된다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물질 당연히 가면 안 되지. 되겠죠. 단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제 포장된 방사성 물질은 허용한다고 의사를 표명한 우정청에 하나여 허가를 받은 발송인만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건 이런 거는 의료 장비 뭐 이런 데도 우리가 또 연구할 때도 필요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허가 받은 사람이 보낼 수는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런 거 보낼 수 있다라고 허가 받은 사람은 보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죠. 예외적인 케이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나옵니까? 뭐 밀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뭐 합니까? 뭐 이제 이런 거 뭐 방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기나 이런 거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마약을 어떻게 돼? 뭐 마약 갖고 얘기하는 거 좀 그런데 뭐 어차피 마약 안 하니까 상관없지. 꼭 세관에서 뭐 하다 걸리던 인간들 마약 숨겨다 걸리잖아. 그거 왜 숨겨오겠니? 금제품이니까 우편 금지 제품이니까 당연히 숨겨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들여만 올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돈은 되겠지. 하면 안 되지. 범죄죠, 범죄. 자, 다음에 뭐도 안 된다? 살아있는 동물도 안 돼. 왜? 얘들 장기간 오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이럴 수 있지. 다음에 얘들아, 동물이 또 왜 위험하니? 병을 옮길 수 있잖아요, 병을. 그죠?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는 게 바퀴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바퀴벌레. 여러분들 미국 바퀴라고 아십니까? 물론 이제 정식 학명은 아닌데 미국 바퀴. 보통 바퀴벌레는 조만하잖아요. 근데 미국 바퀴벌레는 이만합니다. 자, 엄지손가락만 하고요. 이 자식 날개가 달려있죠.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는 없는데 옛날에 제가 살던 집에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 살던 집 원래 뭐 옛날부터 살던 집 거기를 이제 한동안 미국 사람들 미군한테 전세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서 자기 이렇게 가구나 이런 걸 들여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가구에 바퀴벌레가 붙어서 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살고 나간 뒤에 집 청소를 하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만한 벌레가 막 날라다니는 거야. 이게 막 이렇게 잠자리처럼 날라다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푸드득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미국 바퀴죠. 미국산 바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잘못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나라 뭐 생태계도 교란할 수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 안 돼. 근데 바퀴벌레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내고 이럴 때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물건 이렇게. 그러니까 참 미국이란 나라 참 재밌지. 나라가 크다 보니 바퀴벌레도 크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알고 보니까 그게 미국 바퀴라 그러더라고. 미국 바퀴. 들어본 얘기를 다 하죠. 근데 나오잖아. 연구 목적으로 공인기관 간 교환되는 일부 동물은 제외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뭐합니까? 뭐 이렇게 유전자 복제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는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동물들은 검역을 완벽하게 거치죠. 검역.
뭐 이렇게 뭐 잘못된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게 세균이 없는가 완벽하게 검역을 거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지. 근데 뭐 그냥 검역도 없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외국에서 뭐 물건 동물이 들어온다.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세포가 있을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금지시킨단 말이죠.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오죠. 두 번째, 뭐를 취급하지 않는다? 보험 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에 돈 넣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보험 취급할 경우는 돈이 들어가도 되는데 보험 취급하지 않는 거는 주와 은행권, 법정통화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다음 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이 나오지? 백금, 금은, 기금속, 보석, 기타 기준품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일종의 밀수잖아.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단 국제 EMS는 보험을 취급해도 뭐 이렇게 기준품 이런 거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단서 조항이지. 이거는 저 예외니까. 그냥 왜야? EMS는 보험 취급하더라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험 취급되는 거는 가능은 한데,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험 취급한다 그러면 막 뭐 수백만 달러씩 그냥 소포로 외국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일종의 뭡니까? 그게 자금 뭐 해외 도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돈은 아니 이거 말고 요즘에 송금해주면 되지. 송금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런 또 뭐 이렇게 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거 좀 이렇게 나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EMS는 보험 취급해도 안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 나오죠. 고시를 하죠. 고시. 사람들한테 알려준단 말이죠.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유독성 물질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병균류, 독약류, 방사성 물질. 근데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예외적 이렇게 뭐 연구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뭐다? 그 예외적으로 인정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다음 이것도 당연히 안 되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거나 종사원에 위험을 주는 위험물 또는 타 우편물 손상 우려의 위험성 물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금지 제품은 각국 실정에 따라서 각국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우편 금제품의 내용. 뭐 다음 중 뭐다? 국제 우편 금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안 되는 게 보이죠. 딱 봐도 안 되는 게.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런 거. EMS 같은 경우는 보험 취급하더라도 뭐합니까? 기준품 이런 거 넣을 수 없다는 거. 예외적인 경우 좀 봐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뭐 폭발, 가연성, 방사성 물질, 위험한 물질. 이거는 이제 허가를 받은 발송인은 어떻게 된다? 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예외적인 경우만 좀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 우리 뭐 국내 우편물도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국제 우편물도 뭐가 있다?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계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세계화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가 그만큼 활발해지고 또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보내야 되는 물건인데 뭐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다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또 손해배상을 받고 손망실의 경우 또 당연히 뭐합니까? 또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자, 갑시다. 개요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국민들이 이렇게 뭐 손해 끼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준다는 내용이고. 자, 나오죠. 첫 번째,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은 우편법 38조 및 우편법 시행령 9조 2에 의하여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뭐하지 않는 범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다. 대부분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합니다. 대부분. 뭔가를 알리는 거는 대부분 뭡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의 역할입니다.
되겠죠? 다음에 이거는 EMS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EMS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우체국 특화 상품이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주력 상품이라고. 요거는 좀 더 이제 뭔가 플러스 알파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죠. 나오죠? EMS 고객 불만 보상제. EMS 이용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실비 지급 측면으로 EMS 이용 고객 불만에 대해 보상제이며 EMS 기존 손해배상 기준을 준수하고 뭐 한다고? 부가해서 아유 고객님 뭐 늦게 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 EMS 한번 무료로 이용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합니까? 실비를 좀 더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이제 마누라한테 뭐 얘기해 줄라 하다가 그냥 뭐 페덱스로 바꿨길래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EMS가 좀 늦은가 봐요. 근데 이게 다 늦은 건 아닌데 이게 왜 전 세계로 가긴 가는데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가 봐. 문화권 국가별로. 미국 이런 데는 되게 빨리 간다 그러던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이런 데 좀 늦다 그러더라고. 이것도 잘 확인을 해보시고 보내야 되죠. 보내실 일이 있으면. 자, 밑에 나오죠. 손해배상 기준. 자, 통상우편. 보통 없다. 보통은 없다. 왜? 제일 싸잖아. 보통은 없다. 등기는 당연히 있다. 45,00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근데 문제로 취급수수료는 안 되고요. 제외하고요. 일부 도난 부분 파손 시 45,000원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되겠죠? 지연 배달에 관련된 손해배상은 없다. 다음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얼마까지 손해배상한다? 600만원까지 손해액까지 보상할 수 있죠. 근데 600만원 넘는 거는 안 됩니다. 맥시멈이 600만원. 당연히 뭐는 없다? 지연 배달은 없다. 통상은 늦게 가더라도 가면 끝이야. 지연 배달에 관련된 건 없고 뭐만 손망실 다음에 도난에 관련된 것만 뭐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근데 뭐는 아예 없다? 보통은 없다. 왜? 보통이니까. 다음 소포. 보통 당연히 지연배상 없제. 소포는 보통이나 보험이나 둘 다 지연배상에 관련된 건 없어요. 지연배상에 관련된 건 뭐만 있다 보시면 돼요? EMS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EMS는 특급이잖아. 특급 익스프레스 특급. 빨리 가야 되잖아. 빨리 가는 놈이 늦게 갔다. 당연히 뭐한다? 손해배상 늦게 가는 것에 대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일단 뭐 국제소포 볼까요? 보통 6만원까지고요 킬로그램당 얼마? 6,750원. 실제 손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건 보내지 말란 소리입니다. 비싼 건 보내지 마세요. 다음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떻게 돼? 역시 6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뭐 해준다? 보상해준다. 얘는 뭐라? 소포. 되겠죠? 자, 다음 뭐가 있다? EMS. 자, 나오죠? 아, 이거 맞네. 배달 보장국가. 얘들은 빨리 가는 나라지. 일본, 미국, 중국, 호주, 홍콩, 영국,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 그러니까 그나마 교류가 많고 가까운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배달 보장 며칠 내로 뭐합니까?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늦게 가는 거구나. 자, 나오죠? 보험 미가입 시 서류는 건당 45,000원. 비서류는 뭐 한다고? 6만원에 킬로그램당 6750을 뭐 한다고? 아, 잠깐만 이거 6만원이 그거네요. 이게 좀 앞에서 이거랑 다르죠? 국제통상은 45,000원이 한도였죠. 근데 지금 국제소포라든가 EMS 같은 경우는 저 6만원에 뭐합니까? 합산을 해주죠. 6만원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거기에 뭐 한다고요? 합산을 해주는 거죠. 합산. 6만원에 1kg당 6,750원을 합산한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 되겠죠? 이건 합산. 6만원 일종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 최고 600만원까지 한도 맥시멈 600만원이고요. 거기서 실제 손해액을 말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뭐를? 보험을 가입해놓고 보내는 게 안전하겠죠. 다음에 나오죠. 지연. 배달 예정일보다 배달 지연시 납부한 뭐를? 우편요금을 뭐합니까? 돌려준다. 되겠죠? 왜? 특급이니까. 특급인데 늦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늦게 가면 뭐 한다고? 배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다는 거. 다음에 나머지 뭐 배달 보장 국가 이외 전 세계 국가, 국제 초특급 우편, 도쿄, 오사카, 홍콩, 싱가포르. 이거는 정말 가까운 데죠. 다음 EMS 프리미엄. 일단은 뭐 나머지 내용은 보험, 미가입, 가입 상동하고요. 자, 배달 보장 국가 이외는 어떻게 된다? 48시간 이상 지연되면 납부한 우편요금을 돌려주고, 국제 초특급은 어떻게 되죠? 배달 예정 일시보다 배달 지연시 납부한 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 3,000원 더 준단 말이네. 다음 EMS 프리미엄은 뭐라?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되면 어떻게 된다? 납부한 우편요금을 돌려준다. 그냥 한번 봐놓으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나오죠. 여기 밑에 주석이 달려있죠. 주석. 요거는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되겠네. 요거는 뭐 이게 일종의 예외적인 내용이니까 요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다 외우는 건 어떻게 된다고?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겠죠? 다음에 나오죠. EMS 고객 불만 보상제. 이건 실비 지급 제도죠. 일종의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해주고, EMS는 우체국에서 미는 상품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알파 해서 실비를 보상해준단 말이죠. 자, 나오죠. 행방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응대 시 3일 이상 지연을 시킨다. 그러니까 제대로 고객 응대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뭐 한다고? 무료 발송권 1회 3만원권짜리를 주고요. 동일 발송인의 EMS 손망실이 월 2회 이상 발생한다. 그럼 위에 나오는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무료 발송권 1회 10kg까지 어떻게 된다고? 무료 발송권을 주고, 나오죠.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손망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 추가 지급을 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EMS는 말 그대로 특급. 다른 거니까 좀 더 어떻게 된다? 보상을 많이 해주는 거다. 근데 이건 보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종의 뭡니까?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뭐 한다고? 실비가 지급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장 안전하게 국제 우편을 붙이고 싶다. 그럼 뭘 이용하는 게 좋다? EMS를 이용하는 게 가장 어떻게 된다? 안전하겠죠? 안전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세 번째, 국제 우편물의 종류.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했는데 좀 더 억수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된다? 또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앞에서 뭐는 배웠고, 아웃라인은 배웠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자세하게 또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자, 국제 우편물 종류. 자, 했었죠? 통상 우편물, 취급 속도, 우선 취급과 비우선 취급. 이거 우리나라 안 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뭘로 한다고요? 내용물로 한다고 했죠. 내용물. LC가 있고 AC가 있죠. LC가 뭐라? 서장, 우편 엽서, 항공서간, 레터 생각하시면 돼요. 레터. AC는 좀 큰 거. 인쇄물,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있다고? 내용물 구분에 따라서 뭐 한다고? 통상 우편물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 되겠죠? 다음에 이제 통상 우편물 말고 뭐가 있습니까? 소포가 있죠. 소포. 만국우편연합 소포 우편 규칙이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 간에 교환되는 소포. 다음 뭐가 있다고? EMS 서류용 세관 검사가 필요 없는 거
비서류용 세관 검사가 필요한 거. 근데 이제 밑에 봐봐. 주소 ALC. 이게 우리가 만국 우편연합의 공용어가 뭐였죠? 불어죠. 봉줄? 주댐? 응? 불어요. 불어. 되겠죠? 다음에 EE는 뭡니까? EMS Develop. EM은 EMS Merchandise. 이거는 영어죠. 되겠죠? 이건 불어가 아니고 영어죠. 영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뭐야? 그 서류용 위에 보시면 번호가 뭘로 시작하는 거? 22로 시작하는 주소 기표지를 이용. 아까 전에 내가 서류용 기표지가 있고 비서류용 기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22로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요거 서류용이고요. 2M으로 시작하는 건 뭐라고요? 비서류용이고요. 요거는 좀 약자는 외워주셔야 돼요. 22는 서류용이고요. 2M은 뭐라고요? 비서류용이고. 되겠죠? 다음에 인터넷 접수할 때는 뭐라고요? EC로 시작된다. 뭐가? 비서류용이. 되겠죠? 요거는 약자니까 여러분들 좀 어떻게 된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또 배웠던 거 써먹으면 되죠. LC나 AO. 이건 만국 우편 연합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안 쓰고 뭘 씁니까? 불어를 쓰죠. 불어. 왜? 만국 우편 연합의 공용어가 불어였죠. 기억나시죠? 봉주르, 주댐무. 자, 그래서 또 하나하나씩 갑시다. 아이고, 씨. 국제 통상 우편물. 뭐, 내용도 있죠. 엽서는 직사각형. 항공서가는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소설 또는 신문 원고는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다. 소형 포장물은 발송 절차가 소포에 비해서 복잡하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소형 포장물은 어떻게 된다? 좀 단소화시킨 게 소형 포장물. 이런 식으로 통상 우편물의 디테일한 내용을 접근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우리가 국내 우편물에서 했던 내용하고 큰 차이 없거든요. 쭉 한번 따라가시면 됩니다. 크게 뭐 내용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서장, 편지, 레터. 자, 뭐라고요?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물을 기재한 우편물. 타자한 거, 워드친 거 포함.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봉합. 원칙적으로 서장, 신서는 뭐가 돼야 된다? 봉합이 되어야 된다고 앞에서 배웠죠? 나오죠? 일반적으로 서장이라 할 때에는 통신문의 성질을 갖는 서류, 국제우편에 있어서는 그 이외에 서장 이외의 종류로 정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즉 타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편물,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이 들어있는 서장 및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도 포함된다. 이거는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봐두셔야 되는 거죠. 예외적인 케이스는 봐두십시오. 예외적인 경우. 자, 그래서 나오죠. 서장에 관한 조건. 이거는 만국 우편연합 우편규칙이네요. 자, 기역. 서장은 규격 우편물과 우편물 포장에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봉투에 넣는 우편물인 경우 취급 중 어려움이 없도록 얼마? 모양이 뭐라고? 직사각형. 우편엽서와 모양은 다르지만 지질이 같은, 지질은 종이질. 우편물도 어느 봉투? 직사각형. 정사각형 아니고 직사각형. 되겠죠? 물량 또는 포장 상태로 보아 할인 요금을 선납한 우편물과 혼동될 수 있는 우편물인 경우에는 우편물 주소문에 서장을 표시하는 뭐라고? 레터라고 표시를 해준다. 왜? 그래야지 혼동이 안 되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죠. 서장으로 취급하는 것의 예시. 자, 나오죠. 보기 중 국제 통상 우편물, 국제 우편엽서로 취급할 수 있는 것, 사진, 접힌 종이 등이 붙어있는 우편엽서. 이거 붙어있어서 안 돼. 구질구질하면 안 돼. 왜? 가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한 관제업소. 이거 인쇄 딱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자시고 할 거 없겠지. 요거는 돼. 당연히 디귿은 안 되지. 포스트 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안 되지. 근데 리얼은 되지. 포스트 카드 우편접소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제통상우편물 포스트 카드 이거는 뭐야? 구질구질하게 뭐 붙어있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취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자, 뒤에 봐봐. 쭉 나와. 자, 나오죠? 기억. 법규 위반 엽서. 위반 엽서. 이것도 역시 만국우편연합 통상규칙, 통상우편규칙. 꼬라지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정사각형 안 돼. 직사각형. 지질 규격을 갖추지 못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 앞면의 우측 절반을 수취인 주소 성명 우표, 우편물 취급과 관련된 지시사항 등 이외의 것을 기재하거나 붙인다. 쓸데없는 거 아까 전에 내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붙이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돼. 쓸데없는 거 붙이면 안 돼. 되겠죠? 다음에 나오지? 우편엽서 앞면 표제에 포스트 카드임을 분명히 표시하지 않은 거 안 돼. 근데 그림 엽서는 돼. 왜? 여러분들 여행 같은 거, 해외여행 같은 거 가면 그 여행지에서 그림 엽서 사가지고 나라에 붙이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엽서는 말 그대로 그림 엽서니까 되는 거고, 그림 엽서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된다고? 포스트 카드라고 분명히 뭐 해준다? 표시를 해줘야 돼. 그림 엽서는 표시 안 해도 그림 엽서인지 아니까 괜찮은데 아닌 건 안 돼. 다음에 나오죠? 상품 견본, 이와 유사한 물건, 사진, 접힌 종이 등을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쓸데없는 거 구질구질하게 붙이면 안 돼. 되겠죠? 왜? 이거 왔다 갔다 옮기다가 어떻게 된다고? 붙인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우편물에도 뭐 한다? 손실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붙이면 안 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기타 서장. 법규 위반의 소형 포장물과 인쇄물. 이제 이게 법규 위반이란 게 그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서장 일반적인 서신이 아닌 거. 일반적인 서신이 아닌 거. 소형 포장물과 인쇄물. 이거는 뭐라고? 서신은 아니잖아. 편지는 아니잖아. 다음에 나오잖아. 법규 위반 항공서간. 원형을 변형하여 사용. 우표 이외의 것을 붙이거나 넣어 발송. 사제 항공서간 조제기준 적합하지 않아. 다음에 뭐 보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아니고 창조 저 앞에서 쌤 바꿔줬었죠. 그거. 다음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 수표, 증권, 기금소. 이거는 다 뭐라고? 서장으로 어떻게 된다고? 뭐야? 여기 처음에 나오지? 서장으로 취급하는 것의 예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규 위반 엽서라든가 뭐 여기 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는 보낼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질구질하게 어떻게 된다? 뭐 갖다 붙이지 말란 소리야. 왜? 보낼 때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또 아주 디테일하게 우편엽서, 항공서간, 인쇄물, 다음에 뭡니까? 뭐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통상 우편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노? 다 적어놨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그냥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아,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막 이거를 외운다, 암기해야 된다, 그런 좀 중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나옵니다. 뭐 포스트카드 우편엽서.
뭐 최근 기출에 거의 다 나왔으니까 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야. 자, 나오죠. 의의가 나옵니다. 우편엽서는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것, 이건 뭐라? 관제엽서. 관청에서 뭐 발행하는 게 관제엽서. 정부 이외의 자가 조제하는 거, 이건 뭐라고? 사제엽서. 관제엽서는 뭐라고요? 관제엽서는 정부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우표 같은 거 안 붙여도 되고, 거기 보면 이렇게 정부 얼마 딱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인쇄를 해버리면 되지. 관제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근데 사제는 이건 안 되고요. 사제는 뭘 해야 된다? 우표라든가 이걸 붙여줘야 되는 거죠. 관제는 인쇄할 수 있다는 거. 뭐를?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어. 관제만 가능해. 사제는 안 돼. 사제는 나오죠. 관제엽서에 준하여 만들되 조제는 만드는 거야.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사제니까. 관제는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인쇄해도 되고, 사제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 만약 이거를 인쇄하면 일종의 뭐니? 위조지, 위조. 위패지, 위패. 하면 안 되겠지? 자, 요건. 직사각형. 되겠죠?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돌출 또는 불룩한 양각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매끄러워야 돼. 편편해야 돼. 맨질맨질해야 돼. 되겠죠? 다음 나오죠? 앞면 윗부분에 우편 엽서를 뜻하는 영어나 불어로 표시. 포스트 카드 또는 포스텔 이거 불어. 이게 또 왜 불어를 사용해야 되니? 이게 만국우편연합의 그 규정이니까 공용어인 불어로 표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앞에서 했었지? 그림 엽서는 어떻게 된다고? 안 해도 돼. 왜? 누가 봐도 엽서니까. 그림 엽서는 누가 봐도 엽서니까 포스트 카드라고 안 적어도 돼. 근데 나머지 엽서는 포스트 카드라고 적어줘야 돼. 되겠죠? 다음에 엽서는 뭘 하지 않니? 엽서는 봉합하지 않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국내 우편물 할 때 배웠었죠. 엽서는 봉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엽서입니다. 다음에 나오죠. 앞면 우측 반은 수취인 주소와 성명, 요금 납부 표시, 업무 지시 또는 업무 표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물을 기재하지 말고 남겨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취급의 용이함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앞면에 우측 반은 남겨둬야 된다고. 공란을 비워둬야 돼, 공란을. 되겠죠? 다음에 엽서의 규정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엽서가 아니고 서장, 레터야, 레터. 되겠나? 자, 근데 나오죠. 그 뒷면에 요금 납부 표시를 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예외. 예외적인 규정은 알아두시고, 뒷면에 뭐를 하게 되면 요금 납부 표시를 하는 경우는 뭐라고? 예외. 그러한 엽서는 뭐라고? 미납으로 간주하여 처리. 그러니까 이건 참 애매한 경우죠. 엽서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서장으로 취급하는데, 뒷면에 뭐라고? 요금 납부 표시를 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근데 이건 뭐라고? 미납으로 간주해서 처리.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잘 없는 경우. 근데 아까 전에 엽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라고? 직사각형. 다음 뭐 해야 된다? 포스트 카드라고 적어줘야 돼. 근데 뭐는 그림 엽서는 제외. 이 정도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에 종류. 아까 전에 했지? 관제 엽서는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인쇄해버리면 돼. 쉽게. 사제 엽서는 어떻게 된다?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이. 되겠니? 당연히 만들 때는 뭐해? 관제 엽서에 준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요금 별납, 요금 납부 이런 거 인쇄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우표 붙이란 말이야. 우표 붙이란 말이야. 쉽게 말해서 우표 붙이란 말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항공서가 비행기로만 하는 거, 주고받는 거. 항공서가 나오죠? 항공서가는 항공통상 우편물, 세계 어느 지역이나 단일 요금으로 보낼 수 있는 국제우편 특유의 우편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뭐 먼데 가든 가깝게 가든 어떻게 된다? 같은 가격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항공서가는 나오죠. 이게 저 종이하고 봉투하고 뭐 된 겁니까? 그 같은 거죠. 한 장의 종이를 접어 편지지와 봉투를 경험한 봉합엽서의 형태로 되어 있어 간편, 편리, 요금, 저렴. 그러니까 한 장에 한 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앞면에다가 이렇게 뭐 뒷면에다가 편지 쓰고 이렇게 똘똘똘 말면 뭐가 되는 거야? 편지 봉투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뭡니까? 한 장이니까 엽서죠. 편지는 봉투 있고 안에 편지 내용물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한 장이니까 뭐라고요? 일종의 엽서고요. 근데 이렇게 접어서 말았죠. 그래서 봉합을 했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 봉합엽서. 얘가 저렴한 이유가 뭐겠니? 왜 동일한 그 가격으로 취급될 수 있겠니? 가볍잖아. 가볍잖아. 엄청 가볍겠죠. 엄청. 자, 나오죠. 요건 당연히 직사각형. 다음 당연히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에 이건 뭐라고 저 뭔다? 에어로 뭐라야? 이것도 불어줘 여러분들. 에어로 이것도 불어줘. 아 이게 발음이 이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불어입니다. 불어. 이것도 왜? 이것도 만국우편연합 통상우편 규칙이니까 뭘로? 불어로 표시가 되는 거죠. 참 이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불어 맞죠 이게? 에어로 불어 맞습니다 이거. 영어에 이런 단어가 없죠. 불어 맞죠 불어. 다음에 나오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종류. 정부가 발행한 게 있고 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발행한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싸제는 안 됩니다. 싸제는 우표 붙이란 말이죠. 되겠죠? 다음 나오지? 사제 항공서 간의 조제 기준. 아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밀리미터 얼마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중량 보세요.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5g. 5g. 되겠죠? 색깔은 바탕은 연천색, 전면 가장자리는 적색 및 청색. 왜? 눈에 잘 띄라고. 되겠죠? 뭐 이런 것만 보시면 되지. 이거 나머지는 어차피 직사각형이야 얘는. 직사각형이 5g 이내. 뭐 색깔은 눈에 잘 띄는 거. 다음 테두리에 빨갛게 붙이는 거. 뭐 때문에 눈에 잘 띄라고.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다 외우실 필요 없어. 다음 광고는 게재가 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지 아니할 거예요. 근데 저 아까 전에 있었죠. 그거 뭐라고요? 그 정부가 발행하는 항공서가는 뭐라고?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말할 수 있다. 인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부가 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야. 정부가 하는 거니까. 자, 다음 나오죠. 발송 조건. 원형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얘는 그냥 이 원형 그대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싸게 붙여주는 거야. 싸게. 다음에 이거 뭐가 가능해? 등기가 가능해. 얘는 등기 가능해. 다음 나오지? 항공서가는 우표만 붙일 수 있어. 다른 거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다음에 안에 내용물에 뭐 넣어도 돼? 안 돼? 안 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뭐라고요? 항공서간이 아니고 뭐가 돼요? 항공서장 우편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항공서간이란 거는 말 그대로 싸게 보낼 수 있는 거야. 싸게 보낼 수 있는 거. 근데 항공서간의 규격을 넘어선다든가 조건을 넘어서게 되면 이건 뭐라고? 항공서간이 안 되고 뭐라고? 일반적인 항공서장, 레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금도 올라가고 달라지는 거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다? 인쇄물. 자, 나오잖아. 인쇄물이라 함은 종이, 판지 또는 일반적으로 인쇄에 사용되는 다른 재료에 접수 우정청이 인정한 방법에 따라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복사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은 잠깐만요. 책은 이게 출판물로 따로, 책은 아니죠. 출판물로 따로 없죠. 자, 나오죠. 요건. 인쇄물은 허용된 물질, 종이, 판지, 일반적으로 인쇄에 사용되는 재료에
2부 이상을 생산한 복사물일 거야. 2부 이상. 그래야 인쇄죠. 한 부만 있으면 그건 인쇄가 아니죠. 답 나오죠? 인쇄물에는 굵은 문자로 주소면, 좌측 상단, 발송인의 주소 성명이 있을 경우 그 아래 인쇄물의 표시인 뭐라고요? printed papers. 이거는 영어죠. 근데 이거는 불어죠. 역시 이것도 만국우편연합 통상우편 규칙에 적용되기 때문에 영어와 불어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죠. 불어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불어로 표기하는 거는 만국우편연합에 관련된 겁니다. 왜냐? 만국우편연합의 공용어가 뭐였다? 불어니까. 답 나오죠? 인쇄물은 신속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 왜? 훼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인쇄물, 접수물품. 당연히 뭐 책, 서적 되겠죠? 전기 간행물, 홍보물, 팸플릿, 잡지, 상업 광고물, 달력 다 됩니다. 자, 근데 뭐는 안 돼? CD, 비디오 테이프, OCR. OCR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그거죠. 이렇게 답안지 이런 거예요. 답안지, OCR. 다음 뭐 포장 박스, 봉인한 서류 이런 건 어떻게 된다고?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뭘로 보내야 돼? 이거는 뭐 소형 포장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소포로 어떻게 된다? 통상우편물이 아닌 이런 걸로 또 어떻게 된다?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자, 나옵니다. 네 번째. 인쇄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 중 인쇄물로 취급하는 거. 이것도 뭐 말 그대로 뭡니까? 예외죠. 예외. 인쇄물의 요건이 갖추지 않았는데 인쇄물로 취급을 해준단 말이지. 예외입니다. 예외. 자, 나오죠? 관계 학교의 교장을 통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학교의 학생 간에 교환되는 서장 및 엽서. 이거는 뭘로 취급해준다? 서장, 엽서 아니고요. 뭘로 취급해준다? 인쇄물로 취급을 해주겠단 말이죠. 예외적인 케이스. 다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통신 강의로 학생들의 과제 원본, 채점 답안, 다만 성적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상황은 기재할 수 없다. 이런 거 이제 뭐 학교에 관련된 이런 건 뭐라고? 뭘로 보내주겠다? 뭘로 취급해주겠다? 인쇄물로 취급해주겠다. 학교니까. 딱 나오죠? 소설 또는 신문 원고, 필서한 악보, 복사 사진, 동시에 여러 통을 발송하는 컴퓨터 프린터 또는 타자기에 의한 인쇄물. 이거는 다 뭘로 취급해준다? 인쇄물로 취급해준다. 되겠지? 소설 또는 신문 원고는 뭘로? 인쇄물로 취급한다. 일단 밑줄 쳐놓은 건 이거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봐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오죠. 인쇄물에 기재할 수 있는 상황. 당연히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당연히 되죠. 근데 여기 봐봐. 신분, 직업, 상호를 부기할 수 있다. 부기란 거는 덧붙여서 적을 수 있단 말이지. 왜냐? 이게 인쇄물이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뭐 인쇄소라든가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돼? 홍보물 이런 거는 뭐야? 기업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을 수 있단 말이지. 홍보하는 거니까, 자기를 알리는 거니까 적을 수 있단 말이야. 다음 뭐 우편물의 발송 장소와 일자, 우편물과 관련된 일련 번호 및 등기 번호. 다음에 인쇄물 내용 본물의 단어 또는 일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기호를 붙이거나 밑줄을 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에 어떻게 된다고? 이게 좀 이제 뭡니까? 분명하게 이제 좀 부각시키려고 또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거고요. 오류 정정. 다음에 간행물, 서정, 팜플렛, 신문, 조각 및 악보에 관한 주문서, 예약 신청서 또는 판매서에는 뭐라고? 주문하거나 주문하는 물건 및 그 수량, 물건의 가격의 주요내용을 표시한 기재, 뭐 지불 방법, 판, 저자 및 발행자명, 목록 번호와 이거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쇄물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뭐 도서관 대출, 뭐 간행문면 신청, 송부 부수, 저자 발행자명, 목록, 대출이 쓰인 거 다 뭐 적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보기만 보세요. 진짜 외울 필요 없어.
다음에 뭐 문학 및 예술 작품은 뭐라고? 인사말 적을 수 있고요. 뭐 누구누구한테 줍니다. 누구누구한테 줍니다. 다음에 뭐 신문 및 전기 간행물 오려낸 것은 뭐라고? 이를 게재한 간행물의 제목, 일자, 제호 및 발행사 이것도 뭐 적을 수 있고. 다음에 교정본은 뭐 한다고? 교정 편집 및 인쇄에 관한 변경 추가 및 뭐 이런 거 패스트 포 프레스, 리드 패스트 포 프레스와 같은 뭐라 이런 거를 뭐 한다? 또 적어낼 수 있는 거고. 다음 뭐 주소 변경 통지서는 뭐라고? 신고 주소와 변경 일자 뭐 이런 걸 어떻게 된다고? 인쇄물에 기재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이거면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겠죠? 다음에 인쇄물에 뭐라고? 첨부물, 첨부 같이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나오죠? 우편물 발송인의 주소 또는 원래 우편물의 접수 또는 배달 국가 내의 대리인의 주소를 인쇄한 카드, 봉투, 포장지를 뭐 할 수 있다? 첨부할 수 있다. 되겠죠? 그러니까 첨부해서 같이 보낼 수 있단 말이죠. 첨부물에는 나오죠? 반송을 위해서, 혹시나 모를 반송을 위해서 원래 우편물 배달 국가의 우표 또는 우표 요금 선납 인용으로 요금을 선납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 반송을 대비해서 미리 돈을 뭐 한다? 납부해 둘 수 있단 말이죠. 반송을 대비해서. 다음에 뭐죠? 인쇄된 문학 및 예술적 작품에는 관련 송장을 뭐 한다? 첨부할 수 있고요. 패션 간행물은 뭐라고? 그 간행물의 일부를 이루는 도려낸 옷본, 본, 틀 이거를 뭐 한다? 첨부해서 보낼 수 있다. 그냥 이건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다음에 뭐가 있다? 이거 소형 포장물까지만 좀 봅시다. 소형 포장물 이거는 저 소포는 아닌데요. 소포보다 조금 뭐한 거, 좀 이렇게 간략하게 단순하게 보낼 수 있는 거. 이게 뭐라? 소형 포장물, 스몰 패켓. 나오죠? 이것도 그 만국우편연합 그거죠. 소형 포장물이라 하면 소형으로 중량이 가벼운 상품, 선물 등 물품을 내용하는 거. 성질상 내용이 뭐라? 소포랑 같아. 성질상은 소포와 같아. 근데 소포 말고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통상 우편물을 뭐라고 얘기한다? 소형 포장물. 이거는 내가 소포로 보내고 싶으면 소포로 보내면 돼. 근데 소포보다 소형 포장물이 어떻게 된다고? 좀 간소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단 말이죠. 자, 나오죠? 소형 포장물은 만국우편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우편물 종류. 소포 우편물과는 달리 이용 조건 등의 각국 공통점이 많아 뭐 한다고? 편리하다. 좀 편리한 거. 그래서 나오잖아요. 발송 절차가 뭐라고? 소포에 비해 간단. 예를 들면 송장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내용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45만원. SDR은 만국우편연합의 화폐 단위였죠. 45만원 이하인 경우는 뭐라고? 기재 요령이 간단한 세관 표지를 붙이면 되고, 내용품의 가격이 45만원 초과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서를 첨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다음에 나오지? 통관 검사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빨라. 사실 국제 우편물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통관이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빨라. 다음 나오죠? 소포와 같이 무거운 우편물과 함께 우편자료에 넣지 않기 때문에 통상 우편물과 같은 걸 넣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손상될 가능성이 적어. 그렇기 때문에 포장도 비교적 간단해. 소포는 포장도 엄청 단단하게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친구한테 소주 보낼 때도 팩소주 보냈는데도요. 캐나다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뭐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포장이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야 돼요. 안에 뭐 충전재 넣어야 되고 이렇게 둘둘둘 말아야 되고 뭐 던져도 안 깨져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돼? 가벼운 거 보내고 가벼운 것들끼리 묶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깨질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간단한 거야. 편한 거. 자, 밑에 나오죠?
발송 요건. 당연히 좌측 상단에 주소 성명 적어야 되고요. 글씨로 말하고 소형 포장물을 나타내는 스몰 패킷이나 요거 뒤에 불어줘. 요건 불어줘. 불어. 영어 불어. 요것도 같이 쓰네. 다음에 나오잖아. 뭐를 동봉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의 성질을 갖는 기타 서류를 동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편지 같은 거 같이 넣어서 보내면 된다고. 다만 그러한 서류는 해당 소형 포장물의 발송인이 아닌 다른 발송인이 작성하거나 다른 수취인 앞으로 주소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보내는 사람이 똑같이 보내야 된다고.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했었죠. 가격 갖고 45만원 이하는 뭐라고? CN21을 붙이고 45만원 이상은 뭐라고? CN23. 이건 외우면 되겠지. 다음에 포장, 소형 포장물은 특별히 포장 그 요건은 없어요. 하지만 조건이 뭐라고요? 쉽게 개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왜? 혹시 내용물에 뭐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잖아. 마약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의심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쉽게 뜯어볼 수 있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첨부물 나오죠. 첨부물. 소형 포장물 내부 또는 외부에 개봉한 송장을 뭐 할 수 있다. 첨부할 수 있다. 다음에 우편물 내부 또는 외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뭐 상거래용 지시 상황, 수취 발송인의 주소 성명, 제조회사의 마크 또는 상표,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 상황, 물품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에 관한 간단한 메모, 일련번호, 등기번호, 가격 및 중량, 수량의 구역에 관한 상황, 상품의 성질 출시에 관한 상황, 이런 거 쭉 적을 수 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 소형 포장물은 뭐야? 소포에 비해서 뭐합니까? 간편하게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국제 우편물, 이걸 뭐라 부른다? 소형 포장물.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오늘 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게 지금 또 국제 우편물도 국내 우편물하고 관련 마찬가지로 상당히 내용이 많거든요. 내용이 많으니까 잠깐만요. 뒤쪽에 이게 기출에서도 국제 우편물에 관련된 그 문제가, 국제 우편물도 뭐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나옵니다. 이건 아직 안 했군요. 아직 안 했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풀어봤었네.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있죠. 아직 EMS 쪽에 문제가 좀 많고, 앞에 문제들은 뭐 거의 다 어떻게 된다. 앞에 그 교재 기출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 있네요. 451쪽에 7번 같은 거. 451쪽에 7번. 국제통상 우편물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엽서는 직사각형. 맞죠? 항공서간은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전에 예외적인 케이스였죠. 항공서간은 등기 발송이 가능하고요. 항공서간은 그거 있었잖아요. 한 장짜리. 전 세계 어디서나 요금 똑같은 거. 근데 요거는 뭘로 가능하다? 등기로 가능하다는 거. 다음 소설이나 신문 원고는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소형 포장물은 뭐라고? 소포에 비해서 뭐라고?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재는요, 이 교재가 책을 만드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책 갖고 공부했는데 이 책에 없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 이러면 출판사에서 참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 막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을 다 실어 놓은 거야.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뭐 규격, 뭐 발송 요건, 이런 것까지는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내용만 봐두시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되겠죠? 너무 막 그렇게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어이구야 이것도 앞에서 또 여기까지 302쪽에 117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소형 포장물까지 수업을 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연필로 풀어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복습을. 이게 어차피 저 앞에 우리가 그 수업했던 교재 내용을 따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복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7번까지는 여러분들 복습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일단 다음 주에 아마 국제우편까지는 다 끝이 날 거고요. 다음에 법령 부분은 어차피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추록 나오게 되면 그때 전반적으로 다시 뭐 개정된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개정을 좋아한다고.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왜? 개정된 거 잘 내거든요. 근데 개정이 최근 개정이잖아. 이게 올해 개정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그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행정조직법 바뀌면서 뭐 기술 그게 뭘로 바뀌었다? 그 창조 그로 바뀌었죠. 창조과학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최근 개정이 그래도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내년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정 법령 공부하기는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 5강은 챕터 5는 추록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 한번 개정 내용 찾아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고는 바로 뭘로 가자? 그 저 우편. 우편이 난다. 금융경제 쪽으로. 요거는 저 금융경제 일반 요쪽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법령적인 부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바뀐 게 없어. 근데 물론 뭐 우체국 예금 이런 건 어떻게 된다? 개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챕터 5는 어떻게 된다? 챕터 5의 1 챕터 5가 아니고 뭐야? 그 2장의 금융 부분, 금융경제 부분은 개정된 부분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인 개념 이론이니까 수업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이제 우체국에 관련된 이렇게 우체국 그 예금이나 보험 상품 있죠, 상품. 요거는 빠진 게 있을 수 있고 바뀐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추록하고 어떻게 된다? 같이 놓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요거는 또 제가 아마 그 전까지 우리가 진도 나가기 전까지는 추록이 나올 거니까 그 내용을 갖고 이제 빠진 건 없애버리고요. 바뀐 거는 또 바꿔놓고요. 어차피 바뀐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시험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여러분들 이 금융상품이 좀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금융상품 팔아야 되거든. 어차피 팔 거니까 미리 뭐 하자? 구경 좀 해놓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일단 아까 전에 117번까지는 여러분들 풀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가지고 복습 좀 해놓도록 하십시오. 막 디테일한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오케이. 자, 빨리 봅시다. 시간 부족하니까.